오늘이 늑대인가? 늑대는 한 마리. 네. 제목이 그거 맞지? 네. 늑대 얘기는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다양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맞지? 응? 근데 이제 다양체를 하기 전에 프로이트 얘기를 좀 해야지. 일단 프로이트 이전까지 그 서양 철학은 그 이성이라는 동일자를 중심으로 어떤 질서 있는 세계를 그려냈어, 그지? 코스모스, 질서 있는 세계. 맞나? 코스모스? 이거 맞아?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한글로 쓸 걸 그랬다. 무슨 세계요? 어? 질서 정연한 세계. 그렇지. 그 중심이 뭐야? 이 질서 있는 세계의 중심. 이성. 그렇지, 이성. 누구의 이성? 누구의 이성? 인간. 그렇지. 인간이 중심이었던 거지, 말하자면. 인간이 중심이었고, 이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은 뭐 신뢰할 만하지 않지만 인간의 유적 본질로서의 어떤 이성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게 그 서양의 근대 철학이야. 그래서 그 영원한 동일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질서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인간이 무슨 이성적인 존재야. 인간의 이성을 부정을 하거든. 너희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인상학적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질서가 그대로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프로이트도 이 무질서한 세계를 원치 않았지. 그래서 그 무의식의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인간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 어떤 세계가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국가가 있었고, 그러면은 인간의 무의식에도 뭔가 질서를 주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라는 중심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무의식을 질서가 있는 무의식을 세운 거야. 이게 오이디푸스 이제 컴플렉스라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도착했어. 엔트가 뭐야? N2. 아니야, 웅이 아니야. N2만 양쪽. 왼쪽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래서 커다란 거 뾰족한 거는 전부 낭심이랑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라면 근데 그것 아버지라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네. 프로이트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라는 이제 통일체를 이걸 통일체라 그러지? 통일체에는 중심이 있어. 인간이던가 왕이던가 아버지던가. 이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거를, 질서가 붕괴되는 거를 프로이트도 원치 않았고, 그래서 기존 철학에서 제공했던 그런 그 중심이 잡힌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 거야. 무의식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늑대에서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통일체에 반대되는 건 이제 다양체야.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야, 다양체는. 일단 중심이 없어. 그래서 주변부를 떠도는 분열자 이야기가 나오잖아. 분열자라는 건 뭐야? 뭉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영혼이죠. 자유로운 영혼. 근데 자연인. 이게 이제 중심 없는 자아. 중심 없는 자아. 이럴 가능성은 없나? 그 이제 우리가 NGTS라고 생각나? NGTS 예전에 적었던 것 같은데. 그지? 애들만 공부할 때 이게 뭐야? 이게 뉴런 집단 선택설이잖아. 뭐냐면은 그런 이론이 있지, 왜 심리학에서. 삶이라는 거는 문제 제기라고 그랬잖아. 항상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걸 하거든. 자, 그러면은 삶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 생명체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서로 경합을 한다는 거야. 솔루션이라고 하면 리솔루션은 결과고 솔루션은 뭐죠? 해결.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경합을 한다는 거야. 경합을 해서 얘네들이 경합을 해서 결국 하나를 선택을 하겠지.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한때 이거를 개별적인 자아로 여러 부위를 각각을 개별적인 자아로 보던 시절도 있었어. 옛날에. 그렇지만 이게 개별적인 자아는 아니야. 개별적인 자아는 아니라고. 아니고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화 된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이 사회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인데, 이 사회는 한 개인에게 한 가지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잖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 역할극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한 사람이지만은 나의 친구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또 부모님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삼촌이고 그러잖아. 예. 한 가지 역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예. 많은 역할이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얘 분열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 없는 분열자가 중심 없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따가 얘기했지만 중심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중심 없는 사유. 중심이 없는 사유. 중심한테 사유가 없는 이유예요? 아니면 중심한테 그러니까 통일체적 사유. 그러니까 통일체적 사유와 다양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자고. 일단 헷갈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적 다양체와 그램 분자적 통일체가 나와. 그지? 그램 분자적 통일체는 우리가 봤듯이 지금 중심이 있어. 주축뿌리 같은, 일장에서 주축뿌리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중심이 있어. 그지? 이거는 그런 중심이 없는 거야. 분자적 다양체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언제 고유명을 얻는가? 고유명사. 누구지? 아니, 은중이가 발췌해서 올린 글에 고유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읽어봤나? 네, 곧 봤어요. 자, 우리는 언제 고유명을 얻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는 언제 두꺼비가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꺼비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언제 두꺼비가 되는가? 뭐, 대답은 이제 간단하지. 우리가 두꺼비라는 다양체에 이 다양체에 속해서 탈개인화될 때, 우리가 두꺼비가 되는 거는 내가 두꺼비의 일원이 되었을 때라는 거야. 쉽게 내가 두꺼비의 소속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탄핵 저기 뭐야 시위라고 해야 탄핵 뭐라 그러지? 탄핵 집회에서 온갖 깃발들을 다 들고 나왔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응원봉으로 자기가 어디에 속한 다양체인지를 사람들은 구분을 했어. 그죠? 거기 보면은 뭐 아이유 응원봉, NCT 응원봉, BTS 응원봉. 그 응원봉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다양체 이런 걸 구분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골명을 얻는가? BTS는 이제 아미잖아. 아미. 내가 거기 거기에 속했을 때, 거기 일원임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 나는 아미가 되는 거고, 그때 고유명을 얻는 거야. 아미라고 하는. 자, 그럼 이제 이 다양체가 우리는 일장에서 다양체는 사물이라고 봤어. 다양체는 사물이라고 봤어.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은 다양체가 인간을 포함하는 거야. 근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책도 다양체로 들어가. 그지? 인간의 책도. 그러니까 다양체는 대상과 주체와 표상을 다 일컫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이 근대 철학의 어떤 주체와 객체,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지워버린 거야. 다양체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주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없다 그래요. 1장에서 제일 첫머리에 나온 말이 뭐였지? 책에는 대상도 주체도 없다. 이게 만나는 거야. 다양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다양체는 동시에 기계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다양체라는 말이 약간 맥거핀 같은 거야. 맥거핀이 뭔지 아나? 혹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또 세세하게는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 그렇지.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안 나와. 그지? 네. 안 나와. 기계라는 말이 나와. 잠깐만요. 예, 삼촌. 우리 동네는 아니고, 다른 동네. 예. 그쪽, 예. 맛있다. 맛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저기 불을 자주 내는 그 동네가 있어요. 살속에. 예, 그쪽 동네가 아주 위험지구예요. 밭두렁에서 하다가 산문으로 옮겨가고 그런 거. 우리 동네는 안 그래요. 예. 예, 산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좀 그래도 안전해요. 예. 제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예, 예, 1장에서 그 지도라는 말 기억하지? 예, 요 다양체에다가 지도를 더한 말이 있어. 다양체 더하기 지도. 뭘까? 다양체 지 그게 이제 추상적인 기계라는 건데, 이 추상적인 추상적인 기계는 이 기계들의 어떤 진화 뭐 이런 거를 끌고 가는 거잖아. 일으키는 거고. 근데 이거는 목적과 방향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아침에 불나갖고 지금 여기서 예, 저기 불났는데 우리 동네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여주서 서울서 막 전혀 상관없어요. 네. 예, 예, 사청 엄청 커요. 정부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예. 아니, 승환이도 연락 작은아버지도 연락 오고 막 여기저기 문자도 오고 막 카톡도 오고 그래서 예, 재밌게 살아요. 예. 예, 지금 어디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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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언제 났길래 전화가 지금 오는 아, 거야? 오늘 산불 났대요. 잠깐만 여기 저 답장 좀 해주니까. 추상적인 기계는 목적과 방향이 없어. 예. 그런데 이 기계는 추상적인 기계가 이끄는 이 기계들은 방향성이 있지요. 아니 없어. 그냥 욕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다양체에는 욕망을 담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이 다양체에는 적에 들어가 있잖아. 뭐지? 그 결정. 그 다음에 수학적인 것들. 욕망을 담을 수가 없는데 기계에는 욕망을 담는 거야. 그래서 다양체 대신에 기계라는 말을 쓰고 기계에는 욕망이란 말이야. 욕망 덩어리야. 기계라는 말.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기계라고 하는 눈먼 안내자와 눈먼 안내자가 이끄는 욕망 덩어리. 뭐 이렇게 목에 뭐 밧줄도 안 감았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질서 있고 중심이 잡혀 있고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세계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 추상적인 기계라는 눈먼 안내자와 욕망 덩어리일 뿐인 기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이 질문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 그러니까 2장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갔어.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언어학의
대상은 무의식이다. 근데 무의식의 생산이 필요하다. 무의식의 생산은 뭐냐면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원표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학이 뭔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학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그러니까 기계들이 이끌어간 게 없어. 아니 저 뭐지? 차원과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뭐냐면은 규정과 크기와 차원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기계를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욕망과 눈먼 안내자라는 추상적인 기계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원표를 생산해야 된다. 차원, 규정, 차원, 초기역, 크기, 규정, 크기, 차원. 규정, 크기, 차원.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욕망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욕망 덩어리라는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욕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원표. 그러니까 이게 일장에 있으니까 일장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질문이 없으니까. 근데 2장에서 질문이 만들어지면서 1장에 갔더니 1장에는 나름대로 요런 일단 간단한 답이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논증을 하겠지 뒤에서. 백과 핀이 뭐라고 주나?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딱히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이 안 되고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누구지? 그 영화 히치코크 영화 감독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 그 선보인 기법인데 보일러를 내가 틀었어. 그죠? 꺼졌네. 네, 그걸 닫고 이걸 열자. 거기는 소음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막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할 것 같은 복선이 막 쫙 깔리거든. 뭐 사건이나 또는 사물이나 사람이 깔리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 삼국육사 보면은 저기 나오잖아. 그 풍배, 우사, 운사 3,000명의 무리들 뒤에 아무 설명도 없어. 나오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그냥 초반에 뭔가 이렇게 막 중요한 쓰임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사라지는 그런 걸 맥커핀이라고 그래. 맥커핀 기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맥커핀 기법을 현대에서나 쓰는 그 기법을 우리는 이미 삼국유사에서 다 썼어. 대단하지 않냐?
가서 무슨 얘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원표를 생산해내는 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앞으로 어떤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지를 이제 찾아봐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했다. 여기서 이제 2장에서 좀 그 기억에 남겨야 될 게 있다면은 사물 속에는 통일성이 없지만 단어 속에는 통일성과 동일성이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을 거야.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통일체와 다양체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램 분자적 통일체, 그 다음에 분자적 다양체. 차이는 중심이 있고 없고, 중심이 있고 중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에서 봤던 주축풀이 뭐 좀 어려웠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거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 질서를 부여하는 거, 인간을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동일자를 중심으로 세계가 만들어지고 왕을 중심에 놓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아버지, 가족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통일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램 분자적 통일체.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뒤에 가면은 그 기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몇 가지 기호 체제에 나오잖아. 왜? 거기 보면 기표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야. 기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근거가 기표의 독재, 의미 생성과 주체화가 발생하는 그 근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요? 여기서 단어 속에는 통일성과 동일성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 근거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거를 기억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의 그 사유, 그 통일체적 사유와 다양체적 사유. 요거만 확인하고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된 것 같거든. 통일체적 사유는 어떤 걸까? 대표적으로. 통일체는 중심이 있고 다양체. 그냥 인본주의지 뭐. 인본주의. 통일체. 인본주의가 통일체적 사유인 거야.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가지를 치는 거야.
휴머니즘에서. 다양체적 사유는 뭐야? 그건 알고 있고. 만물 평등이야. 맞네. 이게 다양체적 사유예요. 내가 그 근대 철학 비판할 적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휴머니즘 비판이잖아. 예. 이런 이유야. 그리고 만물평등으로 가. 만물평등의 사고. 우리가 생각을 할 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통일체적 사유를 교육받고 훈련받았단 말이야. 예. 우리가 그거를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이 다양체적 사유로. 이제 다양체적 사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5살 때지. 어디서 물고기나 또는 우리가 고기로 먹는 것들 있잖아. 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생명은 귀하다고. 교회에 가서 그걸 배워왔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막 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랬지. 걔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면 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잖아. 많은 그 생물의 희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희생이 우리 어렸을 땐 농사지은 농민, 어부 이렇게만 생각했잖아. 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아니야. 그 물고기와 가령 우리가 쌀을 재배하느라고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거야. 밀을 먹으면 밀 말고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5살짜리 애한테 그걸 얘기한다고 그걸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어쨌든 마음 편하게 생선 먹더라고. 돼지고기 먹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을 생각도 있는데. 여태 질문 아니고 여태 토론 들은 것 중에 한 것 중에 제일로 머리가 고장날 것 같아요. 머리가 고생해야 돼요. 네가 조금 더 들어와서 그래. 그 전엔 바깥에서 맴돌아서 그렇지. 바깥에만 맴도는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꼭 그런